예,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전기차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과 이제 화상 통화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서요. 뭐가 관련주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명신산업원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바로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모셨고요.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테슬라가 이제 물론 가봐야지 않은 거지만 국내에 이제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이 대표님? 네, 일단 테슬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이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제 중국의 이제 기가팩토리 이제 기가팩토리를 세우고 난 후에 네.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외 지역을 지금 물색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기가팩토리면 엄청난 생산 캐파를 좀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 이제 과연 이 기가팩토리가 과연 후보진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건설이 과연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검토가 들어가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입지 조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입지 조건이 이 기가팩토리를 공장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 측에서는 과연 만약에 진출했었을 때 수익성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사회성이라든지 뭐 세제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입지 조건에 있어서 한국이 매력적인 지역이니까라는 부분들에서 아마 계속해서 좀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래도 또 수요의 측입니다.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좀 많아야지 이 현지에 가까운 법인을 통해 가지고 바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게 보면은 물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좀 감축될 수 있겠죠. 감소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 수요 측에 대한 것들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한국이 최종 이 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이 배터리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바로 이 테슬라 쪽에 자동차 쪽에 이 물류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이제 많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또 원활하게 소통이 됨으로 인해서 효율성 부분에서도 아마 정성적인 부분에서도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국내에서 고용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 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뭐 전기차 충전에서 인프라 투자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예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가팩토리 유치로 인해서 공장 캐파가 확대를 됐었을 때 배터리 수요가 증가를 하고 매출 증가를 예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방 산업으로 인해서 후방 산업에 이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이 부품 업체까지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테슬라의 레퍼런스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자동차 OEM 업체까지 좀 제품 공급할 수 있는 확대에 대한 기회까지 좀 가질 수 있다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가 팩토리라는 거는 그냥 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가라는 단위가 이제 엄청 큰 단위잖아요. 그냥 공장이 그냥 큰 캐파를 이제 짓는다는 그런 의미고요. 일론 머스크는 워낙 이제 어제와 오늘이 좀 조변석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국내 이제 관련해서 이 얘기 아니더라도 테슬라 얘기가 나오면 이제 명신산업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납품하기 때문에요. 명신산업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변리사님, 명신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자동차 차체 부품 전문화 기업입니다. 1982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경북 경주에 지금 본사가 있고 시먼테크 등 7개의 연결 대상 회사를 가진 기업입니다. 1차 밴더의 부품을 공급하는 2차 밴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종 수요처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이긴 하지만 매출차는 이제 그 전 단계인 1차 밴더들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상장이 되었는데 이 상장 당시에 상당히 그 경쟁률이 높아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그런 기업이고 특히 테슬라의 차체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이 특징이 좀 사업 구조가 다소 복잡하다는 것에 좀 있습니다. 테슬라의 부품이 납품되는 절차만 좀 살펴봐도 계열사인 시먼이 명신산업에 철판을 공급하고 이 명신산업이 가공해서 또 자회사인 시먼테크로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되고 시먼테크는 이제 미국 내 자회사인 시먼 미국이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절차로서 또 시먼이 이제 그 대표의 가족 회사다라고 해서 약간 비판도 좀 받고 있는 점이 좀 있고요. 모두 이제 MS 그룹의 계열사다. 그래서 시먼이라는 회사가 현재 지주 회사를 운영 중이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네. 차체나 이런 걸 만드는 자동차 부품사는 유일하지 않겠죠. 근데 방송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핫스태핑 공법 이런 걸로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신산업은 강판을 이제 고열로 가연한 후에 급속 냉각해서 모양을 만드는 스탬핑 공법을 토대로 다양한 차량용 외부 부품을 생산 중인데요. 내연 기관 차량, 전기차용 핫스탬핑 적용된 부품을 공급 중에 있고, 핫스탬핑 관련돼서는 단일 생산 기준에서 세계 최다의 그 생산 라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차량 경량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안정성, 경량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핫스탬핑 부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점에서 지금 명신산업 강점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준 대표님, 테슬라와 명신산업은 테슬라와 어떤 관계가 있고요? 또 테슬라를 포함해서 어떤 회사들의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지요? 네, 앞서 변리사님께서 기업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테슬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테슬라의 지금 차체용 핫스탬핑 부품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명신산업은 이 해외 테슬라에 대한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들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현지법인, 미국의 현지법인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 수주를 받기 위해서 이 품질적인 측면을 좀 더 제고시키고 있고, 납기도 이제 제대로 준수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테슬라에 조금 계속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신산업의 이 종속법인, 이 미국의 심원이라고 있는데, 고객사에서 지금 미국 현지 공장에 이 납품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현재 설립을 했고, 이 양산 차량용 핫스탬핑 부품 전량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신산업 중국에서도 현지 법인이 있는데, 글로벌 전기차 관련해서 또 중국 법인을 통해 중국 내수에 대한 유럽 시장 제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큰데 테슬라가 중국 시장 진출함에 따라서 또 명신산업도 또 같이 해외 법인에 또 진입을 한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같이 결국은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전략을 보고서 이제 명신산업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이렇게 형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의 현재 2021년부터 2022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명신산업이 납품하는 기업은 이 국내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38%고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는 62%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로 납품하는 비중이 현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신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직관적이고 심플해서 좋습니다. 아까 이제 변리사님이 아마 MS라고 하는 게 명신의 약자 모양이에요. 그렇게 그룹핑이 돼 있다 그랬는데 MS 예를 들어서 이노베이션만 이래버리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는데 명신산업 딱 보면 뭔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적을 좀 체크해 볼게요, 이 대표님. 네, 3분기 실적 관련해서 먼저 네.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액이 4,140억, 영업이익이 364억이 나왔습니다. 시장 이 증권사 리포트 컨센 대비했을 때 높게 나왔고요. 어닝 네.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회사가 수익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상산 법인을 만들므로 인해서 항공기로 이제 제품을 운수를 했는데 물류 공급을 했는데 이 운수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비용 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지에서 생산하니까 그렇죠. 물류 비용 감소로 인해서 좀 수익성 개선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미 쪽 전기차 이 선도 고객사가 바로 테슬라인데 하반기 쪽 관련해서 생산량이 공격적으로 좀 성장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인해서 같이 좀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 전방 산업으로 인해서 후방 산업도 같이 낙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자재 서플라이 체인들이 다 현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도 좀 단축되고 납기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비용 감소적인 측면들이 이 이익단에서 좀 개선된 부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매출이 1조 1,000억 원이 됐습니다. 1조 원 돌파를 했는데 2022년은 현재 1조 4천억 원 시장 컨센서스 잡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정도에 대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에 대한 성장률은 약 30% 이상 성장을 기대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나온다면 매출액은 30% 정도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2배가 늘어나는 건데요. 조금 전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3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보면 영업이익이 쭉 2019년부터 338억, 2021년에 450, 909억 하는데 2020년에는 단기 순이익이 800억 적자가 나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놔서 저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보통 일회성으로 보통 그 상장 전에 회사들이
상장할 RCPS 때. 발행을 네. 하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부채 비용에서 단기 순손실로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회성에 대한 영업의 비용적인 부분에서 발생한 거고 네. 본업에서 발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경상적인 부분에서는 그 이슈는 없었다. 그래서 네. 본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 제조업 특성상 굉장히 규모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이 원가 절감을 통해 가지고 이 평균 비용을 낮춤으로 해서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이 낮추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원가 절감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렇게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를 안 해놨으면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표시가 이렇게 돼 있길래 저게 뭐 그러니까 중요한가 보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상장하면서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거군요. 일회성으로. 변리사님 명신산업 특허 현황 볼까요? 네, 특허 출원은 이제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총 검색되는 건은 138건, 뭐 등록된 건 67건으로 48% 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특허를 출원을 하였는데 미국, 일본에도 조금의 특허는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가장 피크, 가장 많은 특허 출원수가 되었고 최근에는 좀 다소 줄어들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는 대부분이 핫스탬핑 관련된 특허 출원이었고요. 뭐 소규모로 뭐 그 소재 쪽으로 몇 건 출원이 되긴 하였으나 뭐 대부분 다 이제 핫스탬핑 공법을 활용한 부품 생산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특허를 2건 정도 살펴보았는데 둘 다 이제 핫스탬핑으로 활용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장치에 대한 특허였고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냉각수를 에어의 압력으로 이제 배출시켜서 모세관 현상으로 이제 냉각수를 배출을 시키고 이에 따라서 기화 잔멸로 금형을 뭐 냉각시키겠다 뭐 이런 특징 있는 발명이고 두 번째 거는 이제 금형과 압축기 사이에 가액 분리기를 배치를 시키고 이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뭐 열 교환기를 배치를 시켜서 냉각 효율을 더 증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이제 특허 출원 동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뭐 최근에까지도 이제 활발하게 특허 출원 동향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2021년도에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를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이 가장 많은 특허 출원수를 지금 하고 있어서 기술의 선도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제일 주요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이제 유명한 도요타 그리고 포드, 혼다, 현대자동차 등 뭐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수급하고 주가 전망 할 텐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테슬라가 공장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언제인지 차트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안 봐도요. 일봉 차트 보면 윗꼬리를 길게 달고 거래가 많이 실렸던 날이 지난주 수요일인데 아마 전화일 거예요. 그죠? 딱 보면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전반적으로 조금 횡보장세네요. 주가 판단에서 이 대표님. 네, 2020년 12월 상장한 이후에 이 7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주가가. 근데 이제 오버행 이슈 관련된 물량은 이제 대부분 소진되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제 상장한 지 거의 2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소진됐다가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트럭형 전기차 관련해서 신규 수주 기대감, 이 모멘텀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제일 안 좋은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양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만 조금 개선되면은 횡보 구간에서 좀 탈피하고 상승 방향으로 좀 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를 봤었을 때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고 전기차에 대한 이 산업 성장 모멘텀을 유효하다고 보았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가 현재 전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시가총액이 9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매출이 1조 원 넘어가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PER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한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타겟 PER을 한 14배 정도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주가 수준으로 봤었을 때는 24,000원에서 25,000원 부분이 PER 14배 수준이라고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테슬라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 명신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